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상면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수열이 뭔지 알죠? 수열이 뭐예요? 뭐요? 수의 나열 이렇게 되는 거니? 그러니까 수의 어떤 규칙적인 나열. 이거는 수열의 그냥 어떤 직관적인 설명이고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설명이 있어요. 수열 그러면 두 번째, 이 말이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열은 일종의 함수인데 x에다가 자연수를 넣어 나가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죠. f1, f2, f3 이렇게 이제 1, 2, 3이라는 숫자들이 무엇을 가져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수열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진 않고 보통 f1을 a1이라고 해서 첫째 항이라고 합니다. f1을 a2라고 하고요. f3를 a3라고 하죠. 됐나요? 수열에서 f10 그러면 뭐냐? 10번째 오는 항이 뭐냐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규칙적인 수의 나열을 통해서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를 만들어내는 것. 함수를 만들어내는 것을 수열이라고 한다. 이때 수열 문제에서의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이걸 함수화시킨다는 것은 AN이라는 걸 구하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그 수열의 n번째 항이 뭐냐 이거야. 이걸 알게 되면 수의 나열에 관한 어떤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잘 봐요. 맞춰보세요. 1. 첫째 항이 1입니다. 그 다음 거 뭡니까? 내 마음이죠. 아직까지 내 마음이 4예요. 그 다음 거 뭡니까? 예? 내 마음이에요. 7. 근데 이 정도면 거의 내 마음을 뺏길 상태가 됐습니다. 그 다음 뭘까요? 바로 10. 이게 이제 지금 막 배우게 될 등차 수열이라는 건데 일정하게 3이라는 숫자만큼 올라가게 되죠. 맞죠? 맞아 안 맞아? 이러한 수열에서 질문이 뭐냐면 A100을 구하라라고 물어봤어요. 미친 문제죠. 맞죠? 그럼 이런 친구들 꼭 있다. 100개를 쭉 나열해서 푸는 친구들 꼭 있죠. 됐나요? 그런 거는 그냥 써가지고 네이버 붐에 올리시고요. A100은 어떻게 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가 이걸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거의 n번째 항을 n에 관한 식으로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A100도 그 n에다가 100을 대입하면 될 거 아니야. 맞죠? 참고로 잠시 후에 배우겠지만 이 경우에 AN은 3n-2입니다. 대단하죠? 진짜 그렇게 되거든요. 그냥 일단 믿어보세요. n에 1 집어넣어볼까요? 얼마 나와요? 1 집어넣으니까 1 나오죠? 2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와요? 4 나오죠? 4. 3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와요? 7 나오죠? 그죠? 이건 내가 잠시 후에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는. 그러니까 이거 AN을 네가 잡았다면 그렇다면 A100은 얼마예요? A100은 이 N자리에다 100을 세려. 맞죠? 100을 집어넣으면 300-2가 나올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298 그렇게 나오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이제 어떤 수의 나열을 함수화시키는 거죠. 함수 아니야. 이게 FN은 3n-2 아니야. 함수화시킴으로써 이런 수의 나열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수열에 대한 수열 단원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해가죠? 이런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열에서 앞으로 뭐 배우느냐? 수열이 크게 세 덩어리가 있는데 등차, 등비 수열이 있어요. 등차 수열, 차가 일정한 수열. 등비 수열, 비가 일정한 수열. 등차, 등비 수열이 한 덩어리야. 등차, 등비 파트. 수열 단원의 1단원, 2단원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있냐면 시그마라는 게 있어요. 합의 기호를 나타내는 거죠. 시그마하고 여러 가지 잡수열들. 뭐 개차 수열, 군수열, 몇 급수, 도미노 급수 이딴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거 잡동사님들 쫙 배우고요. 그 다음에 또 너희들 어려워하는 점화식이라는 게 있고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게 있고요. 순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또 한 파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세 덩어리를 배우고 나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수열의 시작으로 등차 수열부터 이번 시간 스타트를 한번 힘차게 해볼게요. 갑니다. 자, 오케이. 자, 너희들은 교재 첫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수열, 등차 수열 첫 페이지. 잘 들어. 자, 등차 수열이 뭐냐? 첫 번째는 차가 일정한 수열이다. 등차니까요. 그럼 차가 일정하다는 게 뭐냐면 이런 말을 하나 써놓으세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d 이런 표현을 하나 써놓으세요. 이게 뭐냐면 n번째 항이고요. 이거 그 다음 항이죠.
n번째 항하고 그 다음 항의 차가 항상 d라고 일정한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 간단합니다. 차가 일정한 수열은 어떤 수에다가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간다. 더해 나가면서 만들어지죠. 됐나요? 이때 처음 시작하는 이 어떤 수를 첫째 항이라고 해서 보통 수열에서 A라고 표기하고요. 등차 수열에서 더하는 일정한 수를 공차, 공통의 차란 얘기죠. D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A하고 D를 더하게 되면 등차 수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A하고 D를 먼저 찾아보자. 자, 첫째 항이 1이에요. 그 다음 4하고 7입니다. A 얼마요? 1. 얼마를 더하고 있죠? 3. D는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등차 수열은 첫째 항과 공차를 찾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등차 수열의 n번째 항, 일반항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잘 봐요.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 있을 때 이거의 일반항 AN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1은 뭐예요? A죠. 당연한 거 아닌가? A1은 A고 A2는 여기에다가 D를 더하니까 A 플러스 D가 되겠죠. 맞죠? 되게 쉽죠? A3는 뭐예요? A2에다 D를 더하니까 A 더하기 2D가 되겠네요. 바로 앞에 거에다 계속 D만 더하면 되겠죠? A4는 A 더하기 3D. 5는 더하기 4D. 아하, 5인데 더하기 4D죠. 됐나요? 이걸 우리가 항수라고 하거든요. 이 항수보다 D 앞에 있는 개수가 하나 적다는 거 발견할 수 있죠. 따라서 A에는 A 플러스 N-1 D라는 거. 알겠습니까? 첫째 항 A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하면 등차 수열의 N번째 항 일반항이 나온다는 거. 별거 아니죠. 됐죠? 다시 한번 A에 뭐라고요? A에는 첫째 항 A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해? N-1개를 더한다. A 플러스 N-1D. 잘 기억해 놉니다. 됐어요. 자, 이제 등차 수열에 관한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퀘스천 1-1번 볼게요. 자,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일 때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다가는 이 말만 써놓으세요. 등차 수열은요. 등차 수열의 블랭크 문제는 공차만 찾으면 됩니다. 됐나요? 자, 첫 번째 문제에서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가는 것이 공차인데 가만 보니까 1에서 7까지 공차를 몇 번 더했어요? 한 번, 두 번 더했죠. 맞죠? 두 번 더했을 때 1이 7이 됐다는 건 이걸 D라고 할 때 2D가 얼마예요? 2D는 6이 되는 거니까 D가 얼마 나오니? 3 나오죠? 3을 더하세요. 시작! 4. 그 다음 뭐니? 10, 13, 16. 자연스럽네요. 자, 빈칸에 알맞는 거 4하고 10하고 13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요. 자, 이거는 로그 2의 2는 1이죠. 맞거든요? 자, 그 다음 로그 2의 512가 뭘까요? 잘하네. 512는 2의 구승입니다. 그러면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2의 구승이니까 뭐예요? 9. 그렇거든요. 자, 이제 공차를 D라고 하면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몇 D를 더하는지 보자. 1에다가 D를 몇 번 더했어요? 4번 더했죠. 바로 1 플러스 4D가 얼마나 하니? 6. 4D는 8이니까 D가 얼마예요? D가 2죠. 자, D가 2라는 것은 첫째 항에다 2를 더해. 얼마니? 2 더해 3 또 5, 7, 9. 그치? 빈칸에 알맞는 건 물론 이제 답은 3, 5, 7이라고 해도 누가 틀렸다 안 하지만 잘 들어. 수열 문제는 항상 규칙을 맞춰서 써주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3 그러지 말고 이 규칙에 맞추면 3이라는 건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2의 3승 8이고요. 맞죠? 5라는 건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2의 5승 32가 되고요. 7이라는 건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2의 7승이 얼마게? 128. 뭐 이걸 답으로 하겠습니다. 문제에서도 로그로 줬기 때문에 답도 로그로 답하는 게 좋아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거 빨강 357도 맞아. 하지만 밑에 게 더 맞다고 봅니다. 할만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보시면 일반항 문제입니다. 자,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 퀘스천 1-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얘 또 나왔네요. 정말 지겹죠. 1470. 됐나요? 자, 내가 아까 3n-2라고 했던가요?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나왔죠. 자,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할 때는 항상 두 가지 요소. 뭐하고 뭘 찾으라고요? A와 D. 됐나요? 수학을 공부하실 때는 항상 이 요소라는 말을 집중하시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 그러면 중심하고 반지름. 등차 수열 그럼 뭐예요? 첫째 항과 공차를 찾으면 된다. 알겠습니까? 자, 첫째 항 A가 얼마예요? 1, 공차 D는요? 3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A에는 뭐예요? A 플러스 n-1 D니까요. 1 플러스 n-1에 뭐니? 3이란 말이야. 전개하소서 3n-3에 더하기 1이니까 3n-2라고 할 수 있죠. 맞죠? 혹시라도 너희가 실수했을지 모르니까 1 대입해 보세요. n에 1 대입하면 1 나오니까 뭐 이 정도면 실수 안 했다 보시면 돼요. 항상 문제 푼다음에 첫 항 정도 맞춰보세요. 2번 문제 갑니다. 아, 숫자가 더럽네요. 1.8, 1.5, 1.1. 그러나 등차 수열인 건 확실하네요. 그죠? 첫째 항 A가 1.8이고요. A는 1.8. 공차 D가 뭐니? 0.3이야? 마이너스 0.3이야? 그렇죠. 마이너스 0.3. 줄어들고 있잖아요. 음수를 더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A에는 뭡니까? A 플러스 1.8 플러스 n-1의 공차 마이너스 0.3이 되죠. 맞죠? 자, 이걸 전개한다면 뭐예요? 마이너스 0.3 곱하기 n에다가 더하기 0.3인데 1.8 더하니까 뭐예요? 2.1 이렇게 나오겠죠. 맞니 안 맞니? 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시작. A 플러스 n-1 D. A가 뭐예요? 첫째 항. D가 공차. 등차 수열의 2대 요소 첫째 항과 공차를 통해서 AN 즉 A 플러스 n-1 D를 구하면 된다. 되었느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전 문제가 되겠는데 퀘스천 1-3번을 보죠. 요거는 이제 진짜 실전 문제예요. 등차 수열 AN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A5는 17, A5는 17, A8은 29라고 돼 있고요. 1번 100번째 항 구하라. 2번 처음으로 네 자릿수가 되는 것은 몇 번째 항이냐 뭐 이런 걸 물어봤죠. 오케이. 잘 들어. A5하고 A8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 이렇게 두 항을 제시하면 이건 등차 수열 문제에서는 이렇게 하나 써놔. 이 수학적인 의미가 뭐냐면 A와 D의 연방이란 뜻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야. A와 D의 연립방정식이라고. 알겠지? 자, 지금부터 A와 D로 표현해봐. 첫째 항을 A, 공차를 D라고 할 때 A5는 뭐예요? 시작. A 더하기 n-1 D니까 4D 아니야, 맞죠? 이것이 17이라는 얘기죠. understand? 자, 그 다음에 A8은 A 더하기 몇 D예요? A 더하기 7D가 될 거 아니야? A 더하기 7D는 얼마예요? 29. 와우! 이거 두 개 뺍니다. 두 개를 빼면 A 지워지고 3D는 얼마니? 12. 3D는 12, D는 얼마예요? D는 4. D에다 4 집어넣으면 A는 얼마니? A는 5가 되겠죠. 이거 두 개는 그러니까 A하고 D를 직접 가르쳐주기 쪼까 거시기 하니까 돌려서 가르쳐준 거예요. 앞으로 하여튼 등차 수열에서 잠깐만요. A가 1인가요? A가 1이군요. 1. 앞으로 하여튼 등차 수열에서 A하고 D를 가르쳐준 것, 두 항을 가르쳐준 것은 A하고 D를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럼 A하고 D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구할 수 있습니까? 바로 AN을 구할 수 있죠. AN은 A 플러스 n-1 D입니다. 따라서 4n-3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섯 번째 항이 17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n에다가 5 집어넣어 보세요. 맞죠? 5, 4, 20, 마이너스 3, 17. 잘한 것 같아요. 자, 1번 100번째 항을 구하라. A 100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맞나요? n에다가 100을 집어넣으세요. 얼마예요? 400 빼기 3, 397. 별거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너희가 일반항 개념을 몰랐다면 이건
처당부터 100개를 다 써야 되는, 맞죠? 완전히 스포츠맨십에 의한 문제가 돼버리죠. 맞죠? 일반항 개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중간으로 팍 들어갈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처음으로 네 자릿수가 되는 항인데, 자, 이건 이 부등식을 풀어달라는 뜻이다. AN이 네 자릿수니까 얼마 이상이에요? 그죠? 1000 이상이 되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최초의 n을 구하라는 얘기죠. 최초의 n 되는 항이니까 n 값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an이 뭐냐면 4n-3입니다. 4n-3이 1000보다 크거 나왔다. 넘기면 4n은 뭐예요? 1003보다 크거 나왔다가 되죠. 맞아 안 맞아? 4로 나눈다면 n은 뭐예요? 4분의 1003 334점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4분의 1003이니까 250. 250점 얼마네요? 맞나요? 그럼 n은 얼마부터 가능하죠? 251부터 가능하죠. 그래서 251항부터 네 자릿수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괜찮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 일반항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애들은요, 진짜 수열 문제는 완전 노가다 문제입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일반항이 중요하다. 수열이 뭐라고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함수라는 말을 잊어먹지 마세요. 함수라는 게 얼마나 쉬운 거냐면요. 식만 딱 만들어 놓으면 네가 원하는 숫자를 갖다 넣으면 자동으로 결과가 나오는 게 함수 아닙니까? 맞아. 수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AN이라고 하는 n에 관한 함수만 만들어내면 n의 숫자를 집어넣으면 지가 자동으로 문제를 풀어준다고. 되게 편한 거라고. 됐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N의 개념을 갖추지 못하면 수열 문제 죽도록 고생하게 돼 있어요. 노가다만 쎄 빠지게다 땀만 삐질삐질 흘리고 문제는 못 풉니다. 지쳐가지고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차수열의 첫 번째 개념을 끝냈습니다. 등차수열의 일반항과 또 뭐 했어요? 일반항 했죠. 정의와 일반항. 일반항 구할 때 뭐하고 뭐 필요해요? A하고 D. 그 두 개를 가지고 A 플러스 N-1D를 때리면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나온다. 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특정한 수 몇 개를 제시하고 그 몇 개의 수가 등차수열을 이룰 때 그 몇 개의 수가 어떤 관계식을 이루느냐. 두 번째는 경우에 따라서 특정한 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놓을 때 어떻게 문자를 설정하여 풀면 문제가 쉽게 풀리느냐. 이 두 가지 얘기인데요. 자, 첫 번째 얘기를 보겠습니다. 우선요, 세수의 관계식입니다. 자, 세수 ABC가 등차수열을 이룰 때 ABC의 관계식 다음과 같습니다. 잘 들어. EB는 가운데 두 배를 한 것은 A 더하기 C다. 양 끄트머리의 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양배를 2로 나누면 B는 2분의 A 더하기 C가 돼요. 왜 그런지 알겠죠? 등차 수열을 수직선에 찍으면요. 차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세수 ABC의 간격이 같아요. 뭔지 알겠죠? 세수 ABC의 간격이 같으면 B는 무슨 뜻이니? 그래프적으로. A와 C의 무슨 점이에요? 중점이 되잖아. 맞지? 따라서 B는 2분의 A 더하기 C. 도형에서 배운 거 아니야? 중점.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바로 이겁니다. 아니면 그냥 옮기셔도 돼요. 차이가 일정하니까 B-A하고 뭐하고 같니? C 빼기 B랑 같죠? 그럼 이거 넘기면 뭐예요? 좌변이 2B가 되고 A 넘기면 A 더하기 C가 되잖아요. 뭐 어떻게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알겠습니까? 자, 특히 이러한 B를 부르는 별명이 있는데, 자, B의 별명 세 가지 적어놓습니다. B의 첫 번째 별명은요. 자, 도형에서는 B를 중점이라고 하죠. 통계에서는 B를 산술 평균이라고 불러. A와 C의 산술 평균. 자, 그리고 등차 수열에서는 등차 중항이란 말을 씁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에 대한 가운데 항이란 얘기죠. 여기 나와 있죠? 이때 B를 수열에서는 등차 중항이라고 부른다. 그러다 수열에서만 알아놓지 마시고 다른 단어하고 연결지어서 중점, 산술 평균, 등차 중항 세 가지 같이 노트를 해 놓으십시오. 됐죠? 오른쪽에 설명 잘 해놨네요. 자, 그럼요. 이건 되게 쉬워요. 퀘스천 2-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쉽다는 거 알겠죠? 다음 세수가 등차수를 이룰 때 x의 값을 구하는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몇 배를 하라고요? 가운데 2배는 양 끝의 합이다. 맞죠? 뭐 기본적인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자, 가운데 2배 더블 2x제곱 더하기 6이 되겠네요. 양 끄트머리의 합이다. 이 두 개 더하십시오. 뭐예요? 5x 더하기 4가 되죠. 맞아 안 맞아? 자, 왼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이죠. 맞죠?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2x하고 x 이렇게 되나요? 그죠? 상수항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거네요. 맞죠? 됩니다. x는 뭐 또는 뭐예요? x는 2분의 1 또는 2죠. 자, 두 번째 문제. 가운데 2배. 2 로그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양 끄트머리의 합이니까 로그 2하고 플러스 뭐예요? 로그 2의 x승 더하기 3이죠. 맞니? 자, 이 2가 올라탑니다. 2가 올라타면 로그 뭐예요? 2의 x승 마이너스 1의 제곱. 오른쪽에 로그 뭐니? 2 곱하기 2의 x승 더하기 3이죠. 맞나요? 자, 로그가 떨어지죠. 이거 풀면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2x승이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2x승을 t라고 놓을까요? 그러면 t-1의 제곱은 오른쪽이 2배의 t 플러스 3이 되죠.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 오른쪽이 2t 플러스 6이 나옵니다. 따라서 t제곱 마이너스 4t 빼기 5는 0이죠. 맞죠? t는 뭐 또는 뭐예요? t는 마이너스 1 또는 5가 나오죠. 맞니? 자, 이 t가 바로 2의 x승입니다. 여러분 2의 x승이 마이너스 1 될 수는 없죠? 그럼 2의 x승은 500개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x는 뭐니?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5가 되죠. 자, 이제는요. 세수의 관계식을 넘어서 너희가 세수를 놓고 풀어야 될 때가 있어. 어떠한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할 때 세수를 놓고 풀 때는 다음과 같이 놓고 풀라는 거죠. 자, 수학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문자를 개수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미지수의 개수를 최소화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할 때는 세수를 A, B, C라고 놓지 마시고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가운데 수를 A라고 놓으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거는 A 더하기 D라고 놓고 왼쪽 거를 A 빼기 D라고 놓으면 이거 가지고 계산하는 게 되게 쉬워요. 됐나요? 그 다음에 다섯 수가 나오면 가운데를 A라고 놓고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왼쪽으로는 A 빼기 D, A 빼기 2D라고 놓으면 돼요. 그러면 계산이 되게 쉽다니까. 그런 줄 아세요. 다만 네 수가 나오게 되면 좀 어정쩡하죠. 여기다가 하나 느리기도 그렇고 이쪽만 느리기도 그렇고 애매하죠. 그럴 때는 아싸리 이렇게 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야. 공차를 2D로 만들어서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D를 잡고 2D 차이 나죠. 여기에다 2D 더하면 A 더하기 3D, 2D를 빼면 A 빼기 3D 이렇게 놓는 게 효율적이다. 알겠습니까? 자, 문제의 포인트. 특정한 몇 개의 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할 때 두 문자 A하고 D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5개의 수가 등차 이룬다고 해서 이걸 A, B, C, D, E라고 놓으면 미친 거죠. 맞죠? 그거는 풀기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놓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됐나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별거 아니니까요. 자, 퀘스천 2-2번을 볼게요.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ABC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세수의 합이 15, 세수의 제곱의 합이 83일 때 ABC 각각을 구하라라고 했어요. 자, 문제에서 이걸 ABC라고 줬습니다만 난 이렇게 놓을게요. 자, B를 X라고 놓을게요. 그럼 C는 X 더하기 D라고 놓고요. A는 X 빼기 D라고 놓으면 되겠죠. 이게 더 훨씬 더 쉬운 설정이란 말이야. 문자의 개수가 A, B, C 세 개보다는 X하고 D니까 이건 무조건 잘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세수의 합이 15라고 했는데 이거 세 개 더하면 뭔가요?
3x죠. 플러스 d하고 마이너스 d가 떨어지니까 맞죠? 3x가 15란 얘기예요. 웬일이니? x가 얼마니? x는 5 나왔죠? 맞죠? 바로 이 가운데 수가 5가 됐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세수의 제곱의 합 구합니다. 자, 세수의 제곱의 합은요. x 빼기 d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x 더하기 d의 제곱이죠. 맞죠? 근데 x가 얼마예요? x가 5가 나왔어 이미. 5 나왔어. x에 5 넣어. x에 5 넣었어. 그러면 d에 관한 2차 함수가 된 것 같은데 d제곱, d제곱. 몇 d제곱입니까? 2d제곱에다가 d의 1차항 없어지는 거 아시죠? 이쪽에 10d하고 이쪽에 마이너스 10d는 떨어집니다. 괜찮아요? 상수항이 얼마예요? 천천히. 25. 25? 25. 얼마예요? 75. 미치겠네. 맞거든요? 이것이 얼마예요? 83. 넘기면 8. 2d제곱은 8. d제곱이 얼마니? 4. d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답은 나왔죠? 자, d가 만약에 플러스 2라면 이쪽이 7이고 이쪽이 3입니다. 세수는 3, 5, 7이고요. 아, d가 물론 마이너스 2라면 7하고 3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답은 뭐냐면 그냥 답은 세수를 구하라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357 아니면 753이라고 쓰시면 되죠. 아, ABC가 점점 커지니까 이건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그럴까봐 내가 이걸 넣어놨어요. 나 같은 애들 있을까봐. 알겠지? 그래서 357 순서로 쓰시면 되겠네요. 참어. 내가 누굽니까?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등차수를 이루는 세수 ABC가 직각삼각형의 세 변이 된대요. 자, 출발을 똑같이 이렇게 하자. 이걸 ABC라고 놓지 마시고 ABC를 뭐라고 놓을까요? 똑같이 놓으시라고요. B를 X, C를 X 더하기 D, A를 뭐예요? X 빼기 D라고 놓으시라고요. 자, D는 여기에서는 양수가 되겠죠? 이거니까요. 이때 이 세수가 직각삼각형의 세 변이 된대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직각삼각형 X-D, X 더하기 D라고 놓겠습니다. 오케이? 무슨 정리가 떠올라요?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죠. 빗변의 제곱 X 플러스 D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뭡니까? X 마이너스 D의 제곱이다라고 할 수 있죠. 맞나요? 좌변이 뭐예요? X의 제곱 더하기 2DX 플러스 D의 제곱이죠. 우변은요. X의 제곱에다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DX 플러스 D의 제곱이 되면서 양변에 어이 이거 떨어집니다. 쫙 넘기면 우변에 X의 제곱 남고 좌변에 4DX가 남죠. X로 약분한다면 X 이꼴 4D가 되면서 이제는 세 변의 길이가 한 문자로 통합되고 있어요. 그죠? X가 4D니까 어떻게 되니? X가 4D니까. X에다 4D를 넣어. 여기 얼마야? 4D. 밑에는 4D 빼기 D, 3D. 위에는요. 4D 더하기 D니까 뭐야? 5D가 됐죠. 맞죠? 자, 질문이 A 대 B 대 C이기 때문에 세 변의 길이에 비해 이거 너희가 알고 있는 거죠? 바로 3대 4대 5가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뭘 배우는 줄 알겠죠? 세수가 등차수를 이룰 때는 세수의 관계식이 2B는 A 더하기 C고요. 문제를 네가 풀 때는 그걸 A, B, C라고 놓는 건 미련하단 말이야. 그죠? 가급적이면 문자의 개수를 줄여서 가운데를 한 문자로 놓고 양쪽으로 D를 더하거나 빼면서 문제를 만들어 나가면, 그치? 미지수를 설정해 나가면 이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두 문제가 지금 푼 거예요. 자, 이제 수능에 나왔던 문제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자, 고대 문헌 아메스의 파피루스라는 문헌에 나왔던 문제죠. 수능에 그렇게 나왔어요.
다음은 아메스의 파피루스에 나왔던 기록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5사람에게 120개의 빵을 나눠줘요. 이때 각자의 배당 몫이 등차 수열을 이루며 가장 적게 배당받는 사람과 그 다음으로 적게 배당받는 사람의 몫의 합이 나머지 3사람, 많이 먹는 3사람 몫의 합의 7분의 1이 되도록 분배해달라는 얘기죠. 오케이? 이때 가장 많이 배당받는 사람은 빵을 몇 개 배당받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사람 5명 있습니다. 5명의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요? 5명을 뭐라고 하나요? 아, 그렇군요. 5명을 그렇게 놓는군요.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놓을게요. 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5명의 사람이 5명의 사람은 그냥 놓으라고요. 이렇게 사람 이름은 줘야죠. 이렇게 예의가 있죠. 사람.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건 덩치. 그다음에 이거는 하마. 넣어야죠. 그다음에 이게 멸치. 벼룩. 이렇게 덩치 순서라도 먹는 거예요. 5명을 이렇게 놓고 문제의 생명을 부여해야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몇 개 먹습니까? A개, X개. 잘하셨어요. 5명의 사람의 몫을 A, B, C, D, E 그럼 죽는다. 5차. 장난 아니죠. 문자 5개 안 돼. A라고 나. 그러면 덩치는 몇 개 먹어? 그렇지. A 플러스 D. 하마! A 더하기 1이. 월! 좋겠죠. 자, 그 다음 멸치 몇 개 먹습니까? A 마이너스 D. 벼룩! A 마이너스 2D. 이렇게 먹게 되죠. 맞죠? 이때 문제가 무슨 뜻이냐면 얘네 둘이 먹는 양이 나머지 3사람 먹는 거에 몇 분의 몇? 7분의 1. 거꾸로 말하면 이거 더해서 몇 배 하면 7배 하면 이거 3개의 합이죠. 맞죠? 가만히 있어봐. 문자가 A하고 D 2개이기 때문에 연립방정식 2개만 세우면 끝나는 게임이야. 맞죠? 가만 보니까 어떤 식 세울 수 있어? 이 5개의 총합은 얼마예요? 120 아니야. 맞죠? 근데 5개를 다 더하면 A에다가 요거 2개 더하면 2A, 요거 2개 더하면 또 2A니까 맞죠? 다 더하면 뭐예요? 5A 아니야. 되게 쉽네요. 5A가 얼마? 120. A가 얼마니? 24란 말이야. 이거 24 딱 박아. 맞죠? 사람은 24개를 먹는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D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얘네 둘 더하세요. 뭐예요? 2A 마이너스 얼마? 3D. 얘네 둘 더한 거 맞죠? 이거하고 요거 3개 더해. 시작. 3A 플러스 뭐니? 3D가 되겠네요. 맞나요? 이것이 이거의 7배가 돼야 되죠. 이게 7분의 1이니까. 따라서 여기에다가 7 곱하면 같아진다라고 놓으면 되겠죠. 참 잘하죠. 자, 14A. 14A에 마이너스 21D. 오른쪽에 뭐니? 3A 더하기 3D가 됩니다. 맞죠? 그럼 넘기면 뭐예요? 이걸 넘기면 11A는 얼마요? 24D. 이거 되게 웃긴다, 방정식. 근데 11A는 24D인데 A가 아까 얼마 나왔어요? 24니까요. 11 곱하기 24는 24 곱하기 11이죠. 맞죠? D가 얼마 나왔어요? 11. 알겠지? D가 11 갑니다. 덩치 얼마 먹어요? 11 더해. 35. 하마. 월 46. 빵을 46개 먹으면 됩니다. 답은 나왔어요. 하마는 46개 먹는다. 이게 답이에요. 또 심심하니까 벼룩이는 몇 개 먹는지 해볼까요? 24 빼기 11 얼마예요? 13개 맞죠? 13개. 예, 그 다음 몇 개요? 2개. 불쌍한 건. 오히려 5문자 나오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그죠? 방향성이 너무 확실하게 딱 자리가 잡혀버리니까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과 일반항 그리고 특정한 몇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그 관계식 또 그거에 대한 설정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이제 조금 특이한 걸로 가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 3번째 개념인데 조화 수열이라는 걸 너희들은 배우게 됩니다. 자, 3번째 개념 조화 수열 갑니다. 자, 이제 조화 수열로 들어가서요. 조화 수열이 뭐냐? 각 항에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을 조화 수열이라고 한다. 따라서
자, 수열 이렇게 쭉 나가죠. 이러한 수열이 조화수열이다. 이 말은 모든 항의 역수를 때립니다. A1분의 1, A2분의 1, A3분의 1, AN분의 1 만들었을 때 얘가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죠. 됐나? 그럼 이것만 크게 써놓으세요. 앞으로 이제 뭐뭐가 조화수열을 이룬다 이런 말이 꼭 나오거든요. 그런 말 나오면 너희는 조화수열을 조화수열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조화수열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제1단계 역수를 취합니다. 역수를 취하게 되면 무슨 수열이 되죠? 등차 수열이 되죠. 그럼 너희는 등차 수열에 관한 이론들을 거의 다 배웠어요. 지금 이미. 뭐 AN 구하는 거, 특정한 몇 개의 수에 대한 등차 수열 관계, 지금 배웠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할 짓 다 하라고요. 여기에서 연락이 열심히 풀어. 알겠지? 그렇게 해서 나오면 걔가 바로 답이 아니라 그게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그렇죠. 역수를 취해서 마지막에 원상 복귀시키는 거 이것까지 꼭 해줘야 돼요. 조화수열은 조화수열로 푸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조화수열의 정의 뭐예요?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이므로 조화수열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역수를 취해서 무슨 수열로 바꾸어준다? 등차 수열로 바꾸어서 풀 거 다 풉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답으로 하면 안 된다. 다시 역수 취해서 돌아와줘야 된다는 거죠. 되었나요?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조화수열의 일반항 문제 나옵니다. 자, 잘 봐요. 조화수열의 일반항 문제가 나오면 조화수열 AN이 있습니다. 그거의 역수인 등차수열은 AN분의 1이죠. 조화수열의 일반항이 AN이면 그 역수에 해당하는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AN분의 1이잖아요. 맞죠? 바로 이 AN분의 1이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이면 이렇게 되겠죠? AN분의 1이 A 플러스 N-1D가 되겠죠. 내가 어떻게 푼 거예요? 수열 AN이 조화수열이긴 하지만 조화수열로 푼 게 아니라 역수를 취해서 등차수열로 일반항을 구했죠. 맞아 안 맞아? 그리고 나서 AN은 뭡니까? 역수 취하면 되죠. 마지막 역수 취해서 이거분의 1이다라고 하면 되죠. 알겠습니까? 자, 역수 딱 취해놓고 등차수열로 모든 걸 다 풀었어. 맞지? 그리고 나서 역수 취해서 돌아오면 된다. 자, 조화수열 풀이 방법 3단계 시작. 역수, 등차수열, 역수. 다시 한번 시작. 역수, 등차수열, 역수. 다시 한번 역수, 등차수열, 역수. 어렵니? 아니, 이건 계속 하셔야 돼요. 역수, 등차수열, 역수, 등차수열, 역수. 한 번 더. 역수, 등차수열, 역수. 마지막 역수, 등차수열, 역수. 아시겠죠? 정말 마지막 역수, 등차수열, 역수. 오케이. 1000번 만번 하시면 됩니다. 수학이 언제 재밌어지는 줄 알아요? 너희가 이런 어떤 그 대전제, 원칙을 딱 만들어 놓고요.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 상당히 수학이 재밌어집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이해가죠? 계속 그 아이디어로 모든 조화수열 문제를 접근해보세요. 한 가지 논리로. 그게 수학이 재밌는 거죠. 문제마다 원리가 다 틀리면 그건 수학이 아닌 겁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선생님 말이 진실일까, 과연. 자, 우리는 퀘스천 3-1번을 도전해봅니다. 뿅! 이게 뭐야? 6, 3, 2, 2분의 3, 땡땡땡이야. 이 수열의 A18, 18항을 구하라. 두 번째, AN이 10분의 1보다 작을 때 N의 최소값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됐나요? 무슨 수열입니까? 자, 아직 너희가 배운 수열은 등차 수열, 조화 수열 두 개니까요. 등차가 아니니까 무조건 조화겠죠. 근데 사실은 조화 수열 문제는 조화 수열이라고 주는 게 원칙이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되 혹시라도 실수로 빼먹었어요. 조화라는 말을. 근데 네가 아무리 봐도 등차 수열 아니고 또 앞으로 배우게 될 뭐 등비라든가 그런 거 아닐 때는 한 번쯤은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충 냄새나요. 6, 3, 2, 2분의 3. 그런 것도 하세요. 자, 뒤집습니다. 뿅! 뒤집어 보세요. 얼마예요? 6분의 1도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예요. 이렇게 나가죠. 이게 뭐예요? 나 이거 알아버렸어요. 이게
분모를 6으로 통분해보세요. 6분의 2죠. 2분의 1은 뭐예요? 6분의 3이고요. 3분의 2는요? 6분의 4네요. 첫째 항이 6분의 1이며 공차도 얼마인 6분의 1인 등차 수열이네요. 맞죠? 맞아 안 맞아? 자, 이 수열이 등차니까요. 처음 수열은 무슨 수열이에요? 조화 수열이죠.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아하, 처음 수열 자체는 잘 몰랐는데 뒤집어 보니까 등차가 됐죠. 이렇게 뒤집었을 때 모든 항을 휙휙휙휙 뒤집었을 때 그 뒤집어 있는 항들이 등차를 이루게 되면 처음 수열이 조화 수열이다. 문제를 풀 때는 위에 걸로 풀어야 돼? 밑에 걸로 풀어야 돼? 밑에 걸로. 1번 A18 갑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세요. 조화 수열의 일반항을 AN이라고 놔. 헷갈리지 마라. 네 목표는 조화 수열이다. 등차 수열로 풀기 위해서 잠시 갔다 올 뿐 네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맞죠? 반드시 조화 수열의 일반항을 AN으로 놓으십시오.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뭐예요? AN분의 1이죠. 이때 AN분의 1은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은 A 플러스 N-1 D잖아요. 맞죠? A하고 D가 얼마입니까? A도 6분의 1이고 D도 6분의 1이죠. 누가 봐도 6분의 N이다. 그치? 그냥 하세요. 자, 6분의 1 A 플러스 N-1에 N-1의 D 6분의 1이죠. 전개하소서 6분의 1하고 마이너스 6분의 1 떨어지면서 뭐예요? AN이 6분의 N 나왔네요. 아니 AN분의 1이 6분의 N 나왔네요. 맞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셔야 돼요? 다시 역수치해서 조화수열로 돌아와줘요. AN은 뭐예요? N분의 6 아니겠습니까? 맞아 안 맞아? A18 뭐예요? 18분의 6이죠. 맞죠? 따라서 1번 답은 18분의 6, 3분의 1입니다. 2번 답은 AN이 10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AN이 N분의 6이거든요. N분의 6이 10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됐나요? 자, 이거 N하고 10은 모두 양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양변에 10N을 곱합니다. 10N을 곱하면 좌변이 60이고요. 우변이 N 되는 거 맞죠? 그래 안 그래? 따라서 N은 6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자연수 N의 최소값은 60이라고 할 수 있죠. 됐나요? 역수, 등차수열 취하고 역수 취해서 돌아와줘요. 자, 이번엔 조화수열 관련된 문제 퀘스천 3-2번을 하나 더 풀겠습니다. 자, 퀘스천 3-1번. 자, 정리 끝났으면 3-2번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문제가 뭐냐면 2와 12 사이에 4개의 수를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가 조화 수열을 이루도록 할 때 다음 중 그 4개의 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해보자. 자, 2하고 12 사이에 4수를 넣어. A, B, C, D를 넣고 12 넣었어요. 맞죠? 이렇게 했더니 6개의 수가 뭐가 됐다고요? 조화 수열 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A, B, C, D 뭔가요? A, B, C, D가 뭔가요? 그렇게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조화 수열을 조화 수열로 풀었다 뻥치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걸 풀지 말고 뭘 취하라? 역수 취하라. 시작. 2분의 1 또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D분의 1 그리고 뭡니까? 12분의 1이죠. 맞죠? 이것이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이 문제는 등차 수열의 블랭크 문제입니다. 블랭크 채우는 문제죠. 됐나요? 제가 등차 수열 처음 할 때 첫 번째 문제 기억나시죠? 뭐야 이번 시간에 했던 건데 바로 첫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뭘 찾아야 돼요? 공차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5칸만에 가죠. 맞나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공차를 D라고 하면 5D는 뭐예요? 5D는 1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개의 차가 5D가 되니까. 맞아 안 맞아? 아니면 이게 6번째 항이기 때문에 12분의 1은 첫째 항 넘기면 2분의 1 더하기 5D 하면 되죠. 그거나 맞죠?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12분의 5니까 마이너스 12분의 5라고 할 수 있네요. 이게 12분의 6이니까요. 이해 가죠? 따라서 D는 얼마니? 마이너스 12분의 1이죠. 알겠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이제 12로 통분하면 12분의 얼마예요? 12분의 6이잖아요. 맞아 안 맞아? 자, 이게 얼마나 얘기해요?
공비가 마이너스 12분의 1이니까 12분의 5가 되고 얘는 뭐니? 12분의 4가 되고요. 그 다음 뭐예요? 12분의 3, 또 12분의 2, 마지막이 12분의 1. 예쁘게 떨어지네요. 맞죠? 이렇게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수가 바로 이 4개죠? 내수가 이 4개라고요? 아니죠. 그건 등차 수열에 껴있는 내수고요. 우리가 찾는 건 A, B, C, D거든요. 따라서 뭐니? 내수는 시작. 다시 역수를 취해요. 5분의 12, A가 5분의 10입니다. B는요? 4분의 10이 3이고요. C는요? 4, D는요? 6이네요. 맞죠? 그러니까 5분의 12하고 3, 4, 6. 정답은 4번에 5는 없네요. 맞죠? 됐어요. 그 다음에 너희들 말이야.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관계식 기억나죠? 세수 ABC가 등차 이룰 때 시작. EB는 A 더하기 C잖아. 그러면 세수가 조화 수열을 이룰 때 관계식은 뭘까요? 난 알아. 그게 지금은 바로 안 나오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바로 이 설명입니다. 세수가 조화 수열을 이룰 때 관계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수를 취해서 그 역수끼리 무엇을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에서 관계식을 찾아내라고. 오케이? 갑니다. 자, 이제 세수 ABC가 조화 수열 이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세수 ABC가 조화 수열 무슨 뜻이에요? ABC가 조화 수열, 그것들이 역수가 등차 수열. 맞니 안 맞니? 그러면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이 등차 수열을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가운데 2배가 양쪽의 합이니까 B분의 2는 A분의 1 더하기 C분의 1 나오죠. 맞나요? 여기에서 이 가운데 양 B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B분의 2는 뭐니? AC분의 A 더하기 C가 되죠? 맞죠? 역수 취하소서 2분의 B는 뭐예요? A 플러스 C분의 A 곱하기 C가 되죠. 맞죠? 양변에 2를 곱하면 이렇게 되고 이거 없어지겠죠. 맞죠? 바로 B는 A 더하기 C분의 2AC라는 게 나오는데 참고로 이러한 B를 ABC가 조화 수열을 이룰 때 A하고 C 사이에 있는 항이다라고 해서 조화 중항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지? 그러나 이거는 많이 하다 보면 외워지는 거죠. 이거 그냥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일로 가셔야 됩니다. 이 과정도 자세히 보시면 역수 취해서 등차 만들었죠? 등차 수열로 관계식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역수 취해서 되돌아온 겁니다. 자, 우리는요, 3-3번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별거 아니에요. 자, 퀘스천 3-3번. 자, 세수. A와 10과 B가 이 순서로 등차를 이루며 A, O, B는 순서대로 조화수를 이룰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차렷. 자, 우선 A하고 10하고 B가 등차 수열 기억. A하고 O하고 B가 조화 수열 니은. 식 2개 만들자. 자, 기억. 뭐예요? A 더하기 B는 얼마이다? 가운데 2배 20이라고 할 수 있죠. 맞죠? 니은번은 뭡니까? 아까 그거 공식 하지 마세요. 공식 하지 마시고. 자, A하고 O하고 B가 조화 수열이니까 시작.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이거라고요. 전부 다 역수를 취해서 이것이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맞죠? 자, 그러면 양쪽의 합은 즉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뭐니? 가운데 2배 5분의 2가 되겠죠. 맞니 안 맞니? 자, 통분하면 AB분의 A 플러스 B가 될 텐데 이것이 5분의 2입니다. 아하, A 더하기 B가 얼마예요? 기억번에서 20이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뭐 이게 50분의 20일 테니까 AB의 곱은 얼마예요? AB의 곱은 50 나오네요. 됐죠? 자, 질문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알죠 이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의 제곱?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뭐니? 2AB. 자, A 플러스 B가 얼마예요? 20. 20의 제곱? 400에다가 AB의 곱이 5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00이죠. 맞죠? 되었느냐? 정답은 300이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세 가지 배웠습니다. 등차수열의 정의와 일반항, 세수의 관계식, 조화수열 딱 배웠죠? 자, 각각의 포인트 잡자.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때는 뭐하고 뭘 알아야 된다? 첫째 항 A와 공차 D를 찾는다. 그때 A에는 뭐죠? A 더하기 N-1 D다. A 8 말해봐. A 더하기 7D, A 100, A 더하기 99D, A 50, A 더하기 49D. 알겠지? 문제에서 만약에 A8하고 A10 준 다음에 A100 구하라. 어떤 문제예요? A8하고 A7 두 가지를 가지고 AD에 A8하고 A10이었나요? 두 가지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요. 하여튼 걔네 둘 가지고 처음에 준 두 개를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A하고 D를 찾는다. 맞죠? 그걸 찾으면 뭘 구할 수 있죠? AN을 찾을 수 있죠? 걔를 가지고 A100 때리면 됩니다.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이므로 AN을 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모든 항을 만드는 거고 어떤 수열 문제를 풀더라도 N에다가 숫자만 딱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기가 막힌 아이디어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특정한 몇 개의 수의 등차수열. 자, 세수 ABC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시작. 2B는 A 더하기 C 또는 B는 뭐예요? 2분의 A 플러스 C인데 그때 B를 부르는 세 가지 별명. 도형에서는 중점, 통계에서는 산술평균, 수열에서는 등차 중항이라고 부릅니다. 언더스탠? 참 잘하죠? 자, 그 다음 세수의 설정. 세수를 네가 놓고 풀 때 어떻게 풀어요? 가운데를 A, 왼쪽을 A 빼기 D, 오른쪽을 A 더하기 D라고 놓으면 훨씬 더 문자의 개수가 줄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알겠지? 됐나요? 자, 그 다음 조화수열. 조화수열 정의가 뭐예요? 역수가 등차를 이루는 수열이다. 맞죠? 그럼 조화수열 문제 풀 때 조화수열로 푼다? 아니겠죠? 어떻게 풀어요? 역수를 취해서 등차수열을 만들고 다시 역수 취해서 돌아온다. 알겠지? 자, 조화수열의 AN 볼까요? A1. 이게 조화수열이에요. 이거 일반항이 AN이죠? 어떻게 풀어야 돼요? 역수를 취하면 일반항이 뭐예요? AN분의 1이죠. 맞죠? 근데 이게 등차수열이니까 뭐예요, 이게? 첫째 항을 A 공차를 D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이거는 뭡니까? 바로 A 플러스 N-1 D분의 1 이렇게. 역수 취해서 등차수열로 풀고 역수 취해서 돌아오면 된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